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조치를 추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고율 정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풀린 엄청난 자금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계적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고물가 저소득 문제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그 문제들에서 가장 타격이 심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 안정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다 보니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재 시장과 부품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깝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기업의 상품 중에서 45%는 중국 내수에서 소비가 되고 55%는 미국 등 전 세계로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내수 시장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4월 상하이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0대라고 발표되었을 정도로 내수는 얼어버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미국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경제 동향에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중국을 여행해보면 미국산과 독일산 자동차가 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과 독일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는 무척이나 높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제대로 된 판매를 하지 못하면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은 파산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도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고율 관세는 미국의 독이 됩니다. 중국과 지금보다는 대화 가능한 상태로 화해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고율 관세 정책을 낮춰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살리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가 더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펴는 중국이 제로 정책을 그만둘 것 같지도 않고 중국의 내수 경제 성장은 올해 들어 멈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MF 등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심각해진다고 경고하지만 중국에선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중국이 힘들어지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과 서방 기업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2022년 들어 중국의 내수 경제가 정체를 넘어 하방곡선을 그리자 미 무역대표부는 대중국 고율 관세에 대해서 모든 옵션 열어놓고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라 비앙키 부대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중 경제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편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은 고율 관세를 조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고율 관세 조정을 시작으로 중국과 변화된 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면 인도와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을 압박하기만 하는 미국의 모습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에 거리를 둘 수 있는 명분을 주지 못하고 위기를 느낀 중국이 러시아에 더욱 밀착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현재 균형 외교를 포기하고 모에 홀린 듯 반중 전선에 야심차게 다가서려 하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과 새로운 관계로 재설정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닥쳤던 게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오늘자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아 미국 무역대표부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고율 관세 인하 방안을 비롯해 중국을 겨냥한 무역 기조의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일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대중국 관세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앙키 부대표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중 무역에 관해 전략적으로 고려할 초점이 바뀜에 따라 관세 인하와 새로운 무역 조사 등을 포함해 잠재적인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역 당국이 중국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대중 관세 구조를 마련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비앙키 부대표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경제적 강압과 같은 우려사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장기적으로 확실히 재편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비앙키 부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좀 더 쉽게 인터뷰 내용을 풀이하자면, 현재와 같은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이 경제적 침략이고 이를 바로잡도록 압박하겠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렸습니다. 이 같은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연합뉴스의 인용 보도는 아직까지 반중 전선에 확실히 서지 않은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준비하고 있으니 더 이상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실천되기 전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중국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중 전선의 표면적으로만 보면 일본은 호주와 함께 가장 앞에 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에서 협력하는 여러 분야에서 단 한 가지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중국을 위축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중국이 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손해가 오지 않도록 일하는 기본적인 바탕에서 미국 경제를 중국이 추월하지 못하도록 성장률이 둔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중국의 내수시장 침체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친 중국의 경제 침체는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 재설정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제외하고 정책적으로 밀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의 제안에 호응하도록 한국이나 일본, 호주를 이용해 군사적으로 압박하겠지만, 중국에서 호응하는 순간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복구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이 윙크 한번 해주면 입장이 180도 돌변할 수 있는 국가이고, 일본은 중국과 연결고리를 단 하나도 끄는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중국과 나아지지 못하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난처한 상황을 미국을 포함해서 불편해할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해오던 림팩 훈련에 참가하거나 사드를 유지하는 것 정도는 중국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불편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지방선거 승리로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주어질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아진다면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해 한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중이 묵인하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한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격변기에는 대북전단 살포 같은 아주 작은 불씨를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목이 좀 편해진 듯해서 생방송을 다시 할까 준비도 했는데 제 목이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나을 때까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